성경에서 예수님은 목수였다. 충남 연기에 사는 장승현 씨도 목수 일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망치 대신 치재 수첩 들고 사건 현장을 누빈다.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는 게 지역에 대한 봉사잖아요. 세종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혼자 취재하고 글 쓰고 편집까지 하는 별난 목수. 그것은 그가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방법이다. 남의 집 짓느라 바빠 돌볼 겨를 없던 자신의 집을 오늘은 작정하고 손보는 장승현 목수.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 산길슬기에 자리 잡은다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도시가 쓰러졌습니다. 시골 새소리도 나오고 공기 좋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기보다 더 깊은 시골에 가고 싶어요. 천상 목수, 장목수를 아는 사람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만 오면 전국 팔도 어디든 달려가는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목수다. 아는 사람은 한마디씩 한다. 번듯한 사무실에 고급 자가용을 타야 집도 더 많이 짓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목수일 시작한 지 30여 년. 작업복에 트럭 몰면서 망치 들고 현장에서 일해야 제 옷 입은 듯 속이 편하다. 아무래도 목수가 천직인 듯 싶다. 사무실도 좋은 차도 직원도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지만 좋은 집 짓는 일만큼은 자부심 있는 그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문경에 지난번에 작게 집을 짓는 게 있는데요. 추가 공사가 데크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해주러 갑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공사 중이세요? 원래 저희는 인터넷에 보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갑니다. 지난번 지어준 집에 추가 공사를 위해 문경에 다시 왔다. 장목수는 목조주택을 주로 짓는다. 경량 목조주택을 고집하는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느낌이 좋잖아요. 사람이 좀 사는데 친환경이 있고 나무 향기도 좋고요. 나무가 좀 습기소를 잘하고 환풍이 잘 돼요. 그래서 몸에 좀 좋은 재료죠. 경량 목조주택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민들에게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우선 단열 잘 되고 그래서 더운 거 모르고 추운 거 모르고 그리고 자고 나면은 건강상에도 참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몸이 거뜬하고. 장목수가 지은 집에 사람들은 항상 만족스러워한다. 한 채를 지어도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못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까닭이다. 외관만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훈훈한 인간의 정이 넘치는 집을 짓는 것이 장목수의 작은 소망이다. 2005년에는 순수 집짓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조주택 학교를 열기도 했다. 함께 집을 지으며 목조주택 짓는 방법을 무료로 가르쳤다. 오프라인에서 그는 평범한 목수지만 인터넷에서는 나름대로 인기인이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목조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올렸다. 그의 사업도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 필요 없죠. 장목수의 기사를 보고 그의 삶과 목조주택에 관심 있는 팬들도 부쩍 늘었다. 200명, 300명 정도는 돼요. 목조주택 학교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후에는 조금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뭐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도 있어요. 올 1월부터 장목수가 바빠졌다. 예정지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앞장서라! 께서는 2,210만 연기군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나 행사와 미담 현장에 발빠르게 나타나는 그는 연기군의 소식을 담아내는 인터넷 뉴스인 세종뉴스의 운영자다. 뭐 인터넷 그 신문이나 그런 인터넷 뉴스 이런 것이 얼마큼 큰 반향이 있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 정책적으로 또는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심층 기사들을 쓰니까 기존 신문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취재는 기본, 기사 쓰고 편집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세종뉴스에 할애하는 시간은 많다. 신문을 하면 기사를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좀 생기죠. 그냥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도 기사를 계속 올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 되는 일도 아닌데 연기군 언론인으로서 열정을 쏟는다. 지금은 제 개인 신문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한 1년 정도 좀 자리를 잡아서 연기군 및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목수 덕분에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가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됐다. 목조주택 짓는 기사를 많이 쓰고요. 사는 이야기나 기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쓰죠. 세종뉴스가 생긴 지도 반년이 넘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내친김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최고 신문이 될 꿈도 꾼다. 그와 뜻을 함께하겠다는 사람도 생겼다. 원래부터 그 선배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문을 하신다고 해서 이왕 이렇게 지역민으로 지내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같이 일을 참여를 하게 됐어요. 내 이웃의 이야기가 기사로 소개되니 연기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거 어제 취재하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목소리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서울로 떠돌다 어머니 권유로 목공일을 처음 배웠다. 4살 때 유도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50여 번 대수술을 하고 목이 도달하는 건데 그래서 목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에 대전에서 민족민주주의 청년단체 연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지붕을 고치고 밤에는 민청활동을 했던 그. 한때는 소설가를 꿈꾸며 7년 동안 습작에만 매달렸던 적도 있다. 기자로서 글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쌓아놓은 실력 덕분이다. 세종뉴스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세종시의 다양한 소식이 장목수의 휴대전화로 날아든다. 트럭 타고 취재 다니는 기자는 그가 유일할 것이다. 요즘 집 짓는 일은 뒷전이 됐다. 세종뉴스 신문 취재에 하루하루가 바쁜데 장목수의 고향은 이곳 연기군이다.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지역에 대한 나름의 봉사인 셈이다. 고향 땅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기에 좋다. 인형 걸렸지. 그럼 빨리 끝나네. 경치 좋다. 가끔 들어가요. 뭐 읽어달라고 할 때. 그 보시면 어떠세요? 가끔 보시면. 그냥 그리구나. 각자의 일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 때문이었다. 두 아들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었다. 장목수가 졸업한 학교에 큰아들은 4학년, 작은아들은 1학년에 다니고 있다. 수환이는 반에서 뭐 한자가 1등이고 쌍은 뭐 3등이고 여운 1등이라고 합니다. 수환이도 뭐 축구 아니라 축구만 좋아하고. 아이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것도 귀향 후 그가 맛보는 작은 행복이다. 어느 정도만 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키웠으면 합니다. 그게 무엇이고 학교를 다니고 떠나서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고 대학이나 그런 걸 진학 안 할 수도 있고. 그가 집을 대하는 마음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철학도 남다르다. 아이들만 동의한다면 아빠처럼 집 지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빨리 앉아. 저희 반에서 1등이요. 1등으로 공부 1등으로 잘해? 아, 축구. 축구? 공부는 공부는 3등. 몇 명인데? 11명? 수환이 1등 하는 거 너 있지? 어.
욕. 아, 욕 말고. 욕 몇 등이야, 욕. 서간이 욕 1등이? 요즘엔 안 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과 사회라는 학교에서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작정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연도 가까워지고 이웃과도 더 가까워졌다. 떠나서야 비로소 땅 냄새, 사람 냄새가 소중한지 알게 됐다. 사슴벌레도 잡고 집에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그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인생의 소중한 것을 일깨워줄 생각이다. 저는 원래 신문보다 집 짓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신문은 1년이나 2년 정도 하다가 좀 골격을 잡아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후배들이 누구한테 넘겨줄 생각이 있고요. 저는 집을 지으려고 해요. 대안학교도 기술학교 형태로 목주주대학교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이들도 기술만 갖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작업복 차림에 망치 들고 집 짓는 장목수. 트럭 몰고 다니며 취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언론인. 남들은 편한 인생길 마다하고 왜 굽이진 길로 돌아가느냐고 말하지만 노동으로 흘리는 굵은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수다. 밤에는 활기를 넣는 무명 가수고 낮에는 지루한 일상에 흥을 돋는 노래 강사다. 여기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한철 태진아 이런 가수들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더 좋아요. 손짓한다 사랑도 내 것 세상도 내 것 춤을 춘다 사랑도 세상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현승아는 꿈 많은 무명 가수다. 모처럼 활기 넘치는 평일 오후. 누굴 기다리기에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일까? 상냥하시고 정말 언변 좋고 목소리 좋고 하도 이뻐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거든. 깍두기를 주머니에다가 똘똘 뭉쳐서 넣고 다닌다고 내가 가끔 했는데 그걸 못하고 너무 이뻐요. 이따가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쏙 안 빠지게 생겼나 노래하시는 거. 태진아, 송대관 인기도 무색해 할 28살 전국 유일의 총각 선생님 현승아.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깡통입니다. 그 호응은 소녀 팬들 버금가는데 그가 이곳에 오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르신들 얼굴빛부터 달라진다. 이런 분위기에선 웬만해선 엉덩이 붙이고 있기 힘들다. 일주일간 쌓인 피로는 어느새 싹 날아가고
한바탕 잘 놀고 난 후엔 간단한 파티도 벌어지는데 마음은 이빨 청춘. 선생님에게 눈길 한번 받으려는 귀여운 신경전도 치열한데. 이뻐 아주. 안 이쁜 네가 하나도 없어. 먹는 거 가지고 이쁘네. 맞아. 한 번 먹으면 정 없어요. 아유, 채야. 여기도 그래. 여기도 아까 한 번요. 그도 나이 많은 제자에게 받는 사랑이 싫진 않다. 해가 지고 나면 현승아 씨는 본격적으로 바빠진다. 업소의 밤무대. 그곳은 그의 또 다른 일터다. 밤의 여흥을 위해 무명 가수가 끼를 발휘해야 할 시간이다. 듣는 대상이 다르니 노래 레파토리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 4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노래는 없어도 그냥 다음 노래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은 이제 대충 아주 시원하고 아늑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흥겹게, 때론 감미롭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로 흔들어 놓는 것도 그만의 장점이다. 편안하고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더 예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부드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름대로 그 노래 색깔을 입혀서 되게 예쁘게 부르는 것 같아요. 한 곳이 끝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여느 무명 가수처럼 유명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그다. 28살. 노래가 좋아 선택한 길이지만 인생을 책임질 나이기도 하다. 돈과 무관할 수 없기에 노래 강사도 밤무대 가수도 열심히 해내고 있지만 그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다. 장소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사경공을 쓰고 보시는 시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오히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일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곳이 없으면은 음악 같은 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밤무대 무명 가수 생활도 4년. 사람들이 잠들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이제 익숙하다. 오로지 가수의 꿈. 그 꿈이 지금을 참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 처음 겪었을 때는 이게 뭔가 진짜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올라오시면 올라오셨구나. 그냥 잘 처리해가지고 그냥 내려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바로 책상에 앉는다. 응? 그런데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또 있다. 사실 그는 일란성 쌍둥이다. 동생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다. 웃긴 얘기 찾는 거야? 찾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야한 내용이라 컴퓨터 삼각 강아지 3년이면 펜티엄을 조립한다. 재수없는 마우스는 뒤로 넘어져도 볼이 빠진다. 원수는 채팅룸에서 만난다. 어떻게
컴퓨터 상가 강아지 3년이면 팬티라면 조립한다고 했지. 노래에 소질이 있었지만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동생의 노래를 잘 불렀다. 군복무 시절 자신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노래라는 것을 알고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준 것은 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안타깝죠. 사실 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적당히 재수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형이 더 잘하고 더 즐기고. 근데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음악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대신 좀 저 살 좀 어떻게 좀 해야죠. 저는 뭐 직종상 별 상관없는데 저거 저래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저거 문제고 저 뭐 요즘 뭐 비디오 안 되면 요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큰일이죠. 참. 오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설거지 중이에요? 설거지? 아 이게 집이 뭐야 진짜. 굴속 같아. 17층이면은 밟아야 되는데 무슨 굴속도 아니고. 청소합시다. 청소합시다. 청소. 청소는 뭐해? 한 3일이면은 뭐 다시 뭐 원상태로 복귀가 될 텐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 자기 몸은 그렇게 깨끗이 닦으면서 왜 청소는 안 해?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그의 여자친구다. 잔소리에도 불평이 없는 걸 보니 그들은 열애 중인 게 틀림없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아우 저 끝나가 호천. 하여튼 진짜 어질르네 진짜. 여기가 대덕구니까 대덕구 최고다. 어질르는데 대덕구 최고. 아닐걸? 대전 최고일걸. 대전 최고. 네 진짜 광역시 최고다. 광역시 최고. 활짝 웃는 당신 모습 이게 가볍잖아. 웃어요. 활짝 웃는 당신 모습 이렇게. 함께 곡을 만들고 연습을 할 정도로 여자친구도 한때는 가수를 꿈꿨다. 자기는 웃어요 할 때 서글프게 부르는 거하고 같이 웃어요 할 때 끌 때하고 느낌이 많이 틀려. 여보지? 호랭이가 나타났다. 예 집이에요. 호랭이. 네. 활달하고 호탕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좌불안석이다. 네. 고생. 네. 네. 알았어요 아버지. 아까 좀 그리고 그거 처리했어요. 네. 네. 사실 여자친구는 그보다 8살 연상이다. 물어봐. 없을 거냐고 집에. 아 민기하고 지금 식사하고 계신데 좀 이따가 전화해야지. 이거 지금 못 물어보지.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신데 이들은 알았어요. 여느 아니, 연인보다도 근데 힘든 사랑을 하고 있다. 집으로 지금 오시는 게 아니고 밖에서 민기하고 지금 식사를 한대. 이런 심정을 둘은 노래로 만들기도 했는데 여덟 살이나 어린 남자가 자기 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으니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그게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제가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렇게 당당하게 앞에 나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못 나가는 입장이에요. 여자친구 집에서도 현승아 씨를 달가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여자친구 역시 10년간을 무명 가수로 고생했는데 가수 사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이 사람이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위의 반대에도 둘의 애정은 흔들림이 없다. 사과를 통째로 그냥 넣어놓으면 쌀이 햅쌀처럼 신선해진다고. 그리고 마늘은 기본적인 거고. 마늘하고 맥주하고? 맥주 김 빠진 거 버리지 말고 피티병에 모으셨다가 마지막 헹굴 때 맥주로 헹궈가지고 튀기면 비린내 싹. 그다음에 감칠맛도 더 나고. 자기가 가르쳐준 노래만 그 쌀자리에다가 넣으면 그 햇살처럼 또 쌀이 또 신선하게 간답니다. 사과. 여자친구가 방금 전수해준 생활의 지혜 덕분에 효과를 톡톡히 보는 현승아 씨 칭찬이 쏟아진다. 모르는 게 없어. 그게 혼자 자취 생활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막잘 보이려고 그냥 엄청 막 신나고 그냥 아이고 진짜 지혜롭게 말도 잘하고 아주 오늘 멋져 현 선생. 원래도 잘 하는데 또 더 좋지. 제 짝이 올게. 여자친구가 동행해주는 날이면 수업도 한결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자신의 꿈을 접고 남자친구에게 힘이 돼주기로 한 고마운 그녀다. 원래 무명 가수의 서름을 한 10몇 년 겪으면서 두고 보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가수의 길을 좀 접고 정말로 능력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현승 씨가 노래를 좀 정말로 큰 무대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이 사람이 좀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가수로 키우는 게 이제 제 꿈이 돼버렸어요. 밤낮 없이 바쁘지만 매주 목요일은 오직 현승아 씨 자신만을 위한 날이다. 앨범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향한다. 살짝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긴장이 좀 많이 되죠. 평소에 노래할 때는 그냥 제 맘대로 노래하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이제 정석대로 배우러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날이죠. 여주 트로트 가요제에 참가했던 현승아 씨를 눈여겨봤던 작곡가와 인연이 됐다. 요즘엔 춤추는 내 청춘이라는 노래를 한참 연습 중이다. 날 위해 손짓한다. 사랑도 내 것, 세상도 내 것. 춤을 춘다 내 푸른 청춘이. 그런데 오늘 작곡가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 지금 힘없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성가를 부를 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란 말이야. 발음을 자체를. 넓다고 생각 말고. 아, 지금 봐봐. 높다고 생각 말고. 지금 숨 차듯이 그냥 확 나와버린단 말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끝에를 부드럽게 저기 뭐 페이드아웃을 시켜주란 말이야.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때. 오랫동안 그려온 가수의 꿈.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우선 전체적으로다가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그 기본적인 게 돼 있어요. 자체로 타고난 게. 거기에서 이제 좀 다듬어야 될 게 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이제 깨우치고 나면은 아마 크게 될 친구예요. 예. 그에게는 노래를 해야 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책임져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하나는 노래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인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운명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할 때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힘있게 노래를 하고 노래가 끝나면 몸이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에서 희열을 느끼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총각 노래 강사로, 때로는 밤무대 무명 가수로 누구보다 바쁜 현승아 씨. 그가 이루고 싶은 사랑도 완성해야 할 꿈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의 청춘에 열정을 쏟아붓는다. 여름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풍경. 그런데 방역 방식이 옛날 그대로다. 오후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사람. 바로 이은우 중구의회 의장이다. 동생, 저 하수구 모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모기가 창문을 못 열어놔. 말도 못하게 많아. 알았어요. 창문을 못 열어놓고 또 하라고 그러고. 이게 나무는 언제 소독 한 번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소독하고요. 네. 제가 이거 가지 쳐서 이번 주에 치라고. 주민의 소소한 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의원. 그는 왜 작업복에 자전거 타며 골목을 누비게 됐을까? 지방의회가 열리면 의원들은 바빠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시시콜콜 따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일이다.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기만 했던 의회 분위기가 이은우 의원이 의장을 맡고부터 많이 달라졌단다. 예, 분위기가 굉장히 상호 협의점이 유기체 역할을 잘 하시니까 의장님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딸처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할 때 의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곱슬머리에 양옆을 올려 붙인 머리. 예사롭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그다. 1998년 초선으로 당선된 이후 작년 6월에 드디어 중구의회 의장이 됐다. 의정 활동이 우선이지만 시간만 나면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검정고시 학원. 공무원이다. 또는 판사다. 또는 검사다. 또는 전부 다 뭐예요? 작년 8월에 시작한 공부다. 배우지 못한 한을 이제야 풀고 있는데 자기가 획득한 거. 자, 지휘만 갖고 책임이 있어야만. 보익 검정고시는 지난 4월에 이미 합격을 해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이분의 공무원이 취임. 의정 활동도 자신의 공부도 철저히 챙기는 그에게 팬클럽을 자처하는 모임도 생겨났다.
그의 인기 비결은 과연 뭘까? 아무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원희 여자님께서 정말 파고들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까지 파고해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그거를 추진을 해주셨어요. 아주 부르도자 같으세요. 찾아 헤맵니다. 일을 찾아 헤매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사시켜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의 정말 팬클럽 회장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주민들이 그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주민 곁으로 직접 다가가 봉사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의회 일이 끝나는 6시 30분, 그에겐 다른 일이 기다린다. 이게 연료가 많이 차면은 불로 태워야 돼요, 이렇게. 의회 의장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작업복 입은 인부 모습이다. 매년 6월 초면 이은호 의장의 방역 활동이 시작된다. 그의 지역구인 오류동과 태평 1, 2동이 연막소독을 책임지는 구역인데 방역 봉사도 올해로 꼭 10년째다. (98년) 초선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민원이 바로 방역이었다.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시작한 것이 이 의장의 일이 되어버렸다. (10년째) 그는 주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있다. 그렇기에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장의 체면쯤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나셨네. 네? 너무 이제 아이고 어떡하죠 그래? 건강하세요? 자전거를 타면 보다 많은 주민과 만날 수 있어 편하다. 의원님 말이 나무 없으면 안 돼. 나무 없으면 안 되고 나무 가지가 지금 보다시피 이거 날마다 쓰레기 붙여놔도 이게 뭐 무슨 꽃나무? 이게 꽃나무가 아니고 아까시 나무도 아니고 이게 맞아. 이게 9kg 사람 잡는다고 맨날 쓰레기 잡아도 안 되고 눈을 닫아. 불러? 이게 일본 아까죠. 일본 아카시아 나무가 봐. 그래서 보다시피 이게 모래까지 막 파이가. 주민들은 그를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을 제기한다. 아무마다 이게 다 이러니까 누가 이거 정원한 말이에요. 죽여달라고. 치는 방법을 해볼게요. 안 되면은 우리 보고 죽이라면 죽일 수 있어. 애들 왜 저거 놀이 하는 거 저걸 먼저 번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 올라가는 거 애들이 미끄러워가지고 2명 다쳤거든. 갑자기 올라가는 데가 미끄러워. 애들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데가 애들 2번인가 떨어졌어. 누나가 주는 거 이거는. 누나가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바이러스는 거 아니요. 뭐 국물 주면 그것도 먹지 말란다며. 이거 먹고 일 더 잘하라고. 더우니까. 사람들은 조그만 불평도 모두 수용해주는 맘 좋은 의장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우리 동생이야. 클 때도 같이 크고 한 동네에서 잘 알고. 처음 의원에 당선되고 세웠던 원칙이 있었다.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자. (10년째)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그와 이웃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건 역시 변하지 않았다.
때론 의회 의장으로 때론 선한 이웃집 아저씨지만 그에겐 숨겨진 뭔가가 있다. 제가 공군 방위 군함대에 있었어요. 방위가 군함대에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개그입니다. 에코 좀 넣으시고. 유머와 재치 그리고 끼로 문양한 별난 의원, 그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입을 다 벌리고 바람을 내면은 헛김이 새니까 반만 막아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나오게 바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늦은 저녁, 분식집에서 그가 서빙을 보고 있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 이 가게는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다. 퇴근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직접 온다. 정치한다고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야 편하다. 서빙해야 저녁을 줘요. 서빙해야 또 저녁 먹고. 그렇지 않나. 서빙을 해. 너무 신랑이 봉사만 하려고 하시니까 힘들지요, 그런 점이. 그래도 보람도 느끼고. 네, 보람도 있죠. 아, 당연하죠. 네. 보람이 더 많죠. 부부는 손님이 빠져나가 한가한 시간이나 돼야 얼굴을 마주한다. 남편이 바깥 일에 바빠도 투정보단 배려가 더 많은 아내다. 이은우 의원은 3대째 대전 오리동에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스물여섯 살엔 예쁘고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 어려운 살림에 식품 공장을 다니기도 했는데 결국 정치에 뜻을 두었다. 건강한 쌍둥이 형제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26살의 청년이 되었다. 이들은 닮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요. 각기도로 유명해진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 형제가 그의 아들들이다. 아버지는 지역구지만 아들들은 전국구로 떴는데 텔레비전으로 만나는 아들들은 언제나 흐뭇함 자체지만 아버지는 예리한 비평으로 속마음을 감춘다. 덤블링 했을 적에 너 받아줄 적에 잘 받아야 되는데 상민이가 너무 뒤로 후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했잖아. 너희들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하여간 뭔가 연기를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개그를 하란 말이야. 파이팅! 그래 알았다 아들아. 그래 알았어. 매일 애들을 지적하고 못한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많이 나아져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면 저는 또 아빠한테 좀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또 보니까 솔직히 공부는 수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체능계 쪽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우리 아이들이 소화하고 받아들여져가지고 뭐 한국무용, 뭐 댄스 스포츠, 각종 무술 종합 12단입니다. 공부보다는 합기도, 태권, 댄스 스포츠 등을 가르치며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었다. 쌍둥이 개그맨의 현란한 몸놀림도 그 때문이다.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제 할 몫을 하자 이제 자신의 공부에 열중한다.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쉽게 책을 덮지 못하는 그만큼 배우지 못한 한이 깊었다.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의 학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았다. 낮은 곳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것은 그의 속 깊은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 학벌 얘기 나오면은 저도 막 눈물이 핑 돌아요. 늦게라도 나이 드셔가지고 공부한다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또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는 데까지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쌍둥이 아들들이 오랜만에 대전을 왔다. 부쩍 바빠지면서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고는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 식당에 들어서니 엄마 얼굴에도 이내 화색이 돈다. 고마워.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오는겨? 네. 아니 올라와서 소화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스케줄이 많으니까. 이해하세요? 빨리, 그러면요 더 좋지요 엄마는. 쌍둥이 아들이 대전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었다. 앞에 누가 길게 써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어. 아니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 글쎄, 근데 니들 알아서 하란 말이야. 이제 이런 어떤 축전이 이러한 뜻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멘트를 시민에게 하고서 다음에 송경희 지회장에 대한 인사 말씀 하고서 바로 저 레파토리대로 나가면 된단 말이야. 99%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1%가 뭔지 말좀 해줘봐요. 어머님한테 좀 더 잘했으면. 어머님한테 좀 더 잘했으면. 아버지가 바깥일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보기 좋고 저도 훌륭하신 분, 우리 아버님이면 훌륭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이라도 더 어머니한테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아들들아 섭섭하다. 아버지는 아니 섭섭할 게 뭐였어요? 99%죠 1%라는데. 그래? 1%라고. 이따가 시장님 오시거든. 이훈우 의장이 주선한 행사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진행을 맡기로 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느라 이훈우 의장은 행사장에서도 제일 바쁘다. 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매니저 같은데. 오늘 일단은 좀 20% 정도 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꼬박. 제가 매니저 노릇을 안 하면요 불안해서 이틀 못 해요. 지금 하나하나 챙기느라고 정신 없잖아. 저희 대사님들 시민 여러분들이 이쁘시고 또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삼성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대견한 아들들. 그런데 아버지인 그가 더 긴장되는 건 왜일까?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NB 특집 방송 제1회 대전 국악 축전 사연을 맡게 된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 자란 개콘스트 개그맨 쌍둥이 개그맨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들이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출연자의 이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컸던 것처럼 아들들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날만큼 그를 긴장시키는 날이다. 대입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자신 있게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만 내심 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학원 원장님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진짜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일하시면서도 학원에 웬만하면 수업 안 빠지시려고 오시고 조금 이렇게 피곤하시지만 좀 이제 수업 중에 피곤한 기색도 많이 보이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들으시려고 많이 열성적으로 많이 하셨고 특히 너무 감사드렸던 거는 저희 아이들 많이 다독거리고 자식처럼 삐뚤어지지 않게 고위 검정고시 따고 이번에 대입 검정고시 지금 합격해야죠. 중학교 합격을 했는데도 못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떨려요. 떨려요? 네, 항상 떨려요. 시험 볼 때.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자신 있는 과목이요? 국어, 사회, 도덕. 자신 없는 것은 영어죠. 영어. 그가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못 배운 아쉬움을 달래려는 것만은 아니다. 오랜 동안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대학 가서 사회복지학과 선택해가지고 그늘지고 어려운 곳을 돌보고 싶습니다. 기꺼이 주민의 머슴이 되기를 자처한 이은우 중구의회 의장.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몸소 낮아질 줄 아는 특별한 사람이다. 주민을 따뜻하게 보듬고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그의 뒷모습이 아름답다.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